엄마, 죽고 싶어요. 누구야? 준호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미영의 숨이 멎었다. 아들의 팔뚝에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담뱃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 준호 어머니 되시죠? 준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준호 팔에 있는 담뱃불 자국을 아니? 글쎄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특히 집안 환경이 좀 그런 애들은 더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트 펄 맞죠? 어머니 일하시는 곳 말이에요. 준호가 엄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술집 여자 아들이라고 아시죠? 술집 여자 아들의 최후라고 유튜브에 올릴까도 했는데 네가 우리 준호를 그런 거니? 그런 이유에서? 증거 있어요? 술집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미영의 주먹이 떨렸다. 아들이 당한 고통,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빌미로 한 협박.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들을 지켜야만 했기에 모든 수모를 견뎌야 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침묵했고, 인내했고, 때로는 눈물조차 삼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보여줄 한어머니의 용기와 집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미영의 발걸음이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었죠. 이웃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이트 펄. 그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2022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보험금은 고작 장례 비용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15살 아들 준호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죠.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직 깨어 있다는 것을요. 매일 밤 똑같았으니까요.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스탠드 불빛. 또 공부하다 잠들었나 싶어 눈을 살짝 열었죠. 그런데 순간 미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준호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요. 이게 뭐야? 미영이 다가가자 준호가 황급히 팔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미영은 이미 봤으니까요. 팔뚝에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둥근 화상 자국들을. 담뱃불 자국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거짓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말해보렴.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니? 미영이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또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마는 알아낼 거야. 미영은 아들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화상 자국이 여러 개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했다는 뜻이었죠. 왜 아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영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걱정해서였다는 것을요.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엄마, 그런 엄마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울기만 했죠.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이렇게 됐어요. 미영은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지켜줬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성고등학교,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고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준호를 보내고 싶어 했던 학교였죠. 공부 잘하는 준호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 당장 학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고요. 새벽 5시. 미영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악몽에 시달렸죠. 준호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다가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미영이 눈을 떴습니다. 준호는 이미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멍든 얼굴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고 있었죠. 준호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마. 괜찮아요. 엄마, 시험 기간이라서요.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엄마의 의무니까요. 미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게에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였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누구든 우리 준호를 건드린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영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엄마의 분노만큼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요. 한성고등학교. 미영은 교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죠. 전국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아들을 괴물로 만든 곳이니까요. 교무실로 향하는 미영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근거렸죠. 낡은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뭐 하러 왔나 싶었겠죠. 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호만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무실 입구에서 젊은 여교사가 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운 화장. 미영은 순간 주눅이 들었어요. 한준호 엄마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아, 2학년 3반 준호 어머니시군요. 김정식 선생님이시죠? 잠시만요. 여교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각종 상장과 트로피가 빼곡했습니다. 전국 학력평가 1위, 대입 진학률 97%. 숫자들이 미영을 조롱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정식은 50대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괴롭힘이라니요? 준호는 조용한 학생인데 어제 집에 왔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팔에는 담뱃불 자국까지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식은 시큰둥했어요. 글쎄요.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선생님, 학생회 자료 가지러 왔습니다. 어?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 가슴에는 학생회장 배지가 빛났습니다. 순간 미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다. 준호를 괴롭힌 주범이 바로 이 아이다. 시우야. 지금 상담 중이니까 나중에 와. 김정식이 말했지만 학생은 미영을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아, 혹시 준호 어머니 되시죠? 정중한 말투였지만 입꼬리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박시우고 준호랑 친한 친구예요. 거짓말쟁이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의 눈빛에서 악마를 봤으니까요. 너구나. 네가 우리 준호를. 어머니? 시우가 미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준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준호가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워해요. 뻔뻔한 거짓말. 미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팔에 있는 담뱃불 자국은 아니? 얼굴에 난 상처도 그렇고 친한 친구라면서. 시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죠. 글쎄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특히 집안 환경이 좀 그런 애들은 더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는 듯 미영이 노려봤습니다. 시우가 속삭였어요. 나이트 펄. 맞죠? 어머니 일하시는 곳 말이에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준호가 엄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술집 여자 아들이라고 아시죠? 미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준호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참았는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이런 어머니를 둔 준호가 불쌍해서 제가 챙겨주는 건데. 시우의 말이 계속됐지만 미영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섰어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시우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 김정식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우는 부교육감님 아드님이에요. 부교육감. 그 단어가 미영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재현 부교육감님 아시죠? 이 학교 이사장이기도 하시고 김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시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잘 부탁해요. 앞으로도 제가 잘 챙길게요. 그 말에 미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너 미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 준호를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그럼 그럼 뭐요? 시우가 도발했습니다. 술집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미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올리는 대신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도 엄마가 있겠지? 내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 시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감히 내가 비록 술집에서 일하지만 엄마야. 내 아들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미영은 시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억해. 오늘부터 난 너를 지켜볼 거야. 상담실을 나서는 미영의 등 뒤로 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미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시우의 조롱하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부교육감 아들이라는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미영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얼굴에 난 상처가 달빛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 틈으로 검은색 수첩이 보였습니다. 일기장이었죠.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준호의 깔끔한 글씨가 보였어요. 2025년 3월 5일. 오늘도 박시우가 날 불렀다.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학생회실로 오라고 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시우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너희 엄마 어제 가게에서 봤어. 정말 싸구려더라. 그리고는 내 팔에 담배를 눌렀다.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다른 애들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릴까? 시우가 물었다. 제목은 술집 여자. 아들의 최후 어때?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읽어야 했죠. 2025년 4월 12일. 오늘은 더 심했다. 시우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모두 10명이었다. 돌아가며 때렸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시우가 말했다. 내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대들었거든. 대들었다고?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시우와 대치했던 일 때문이었어요. 피가 났지만 보건실에 가지 못했다. 시우가 막았다. 너희 엄마 일하는 곳 사진 다 가지고 있어. 학교에 뿌릴까? 미영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날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거 알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기장을 들고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교육청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미영은 민원실을 찾았어요.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왔는데요.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미영은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몇 장을 넘겨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기장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같은 거요.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당한 일들이. 어머니, 일기는 주관적인 기록이에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미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는 미영을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이었죠. 한준호 어머니 맞으시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미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트 펄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이거 어떻게?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미영 씨, 2022년부터 나이트 펄에서 일하고 계시죠? 고급 룸살롱 아닙니까?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없죠. 하지만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준호 학생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소문나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라니요. 조언이죠.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시우 학생 아버님을 아시죠? 박재현 부교육감님. 이 지역 교육계의 실세십니다. 그래서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준호 학생도 곧 대학 갈 나이인데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미영이 돌아봤습니다. 검사 배지를 단 남자가 서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 정민수였습니다. 아니, 정 검사님이 여긴 웬일로? 감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가 미영을 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죠.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방금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해입니다. 그저 상담을. 상담이요? 피해자 어머니께 2차 가해를 하는 게 상담입니까?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직업을 빌미로 협박했죠? 감사관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받고 싶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감사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미영을 돌아봤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검은 세단이 교육청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공적인 자리에서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렀죠. 민수 씨, 이렇게 나서면 곤란하지 않아요? 민수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학교 폭력도 범죄고 교육청 직원이 협박한 것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준호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처음 봤어요. 항상 차분하던 민수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요. 그들의 관계는 1년 전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나이트 펄에 수사차 들렀을 때였죠. 그날 미영은 민수에게 중요한 제보를 했었고 그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됐죠. 민수도 이혼 후 외로웠고 미영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미영 씨, 준호는 몰라요? 예, 우리 관계를 미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웠어요. 연인? 친구? 그 무엇도 아니면서 그 모든 것이었죠. 민수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박시우, 그 녀석이 준호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학생회실이었습니다. 박시우가 한 학생의 머리를 잡고 있었죠.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학생이 쓰러졌어요.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더 있어요. 다음 영상. 이번엔 여학생이었습니다. 박시우가 여학생의 어깨를 만지고 있었어요. 여학생은 울며 거부했지만 시우는 계속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미영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피해자가 많아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죠. 박재현 부교육감이 무서워서.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겁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시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미영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저렇게 당했겠죠? 아니,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고소하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검찰에도 특별팀을 만들게요. 하지만 민수 씨 경력에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민수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영 씨,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저도 타격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준호가 더 중요하죠? 미영은 민수를 봤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제가 검사라는 것 때문에 더 심하게 당했죠. 그때 제가 제대로 못 지켜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아내가 제가 아들보다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어요. 미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도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를, 미영 씨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결심했어요. 네, 고소할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미영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엄마가 다 알아. 내가 당한 일들. 일기장도 봤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더는 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는 정말로 지켜줄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아니야. 미영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박시우, 그 나쁜 놈이 잘못한 거야. 준호가 엄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너무 아팠어요. 죽고 싶었어요. 미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생각했다니.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어. 모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밖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하러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미영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이길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 입은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김진호의 컴퓨터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명문고의 추악한 진실이었죠. 진호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이런 제보는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첨부된 영상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성고 학생회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담뱃불을 피해자의 팔에 지지고 있었죠. 으악! 비명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진호는 급히 편집장을 찾았어요. 편집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명문고 학생회장의 잔혹한 학교폭력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영상도 함께 공개됐죠.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충격적인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어요.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명문고라고? 깡패 소굴이네. 가해자 누구야? 당장 처벌해야지. 피해자가 불쌍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미영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나란히 앉아서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고등학교 학생회장 박모 군의 학교폭력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 학교 전경이 나왔어요. 해당 학생은 교육청 고위 관계자의 아들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봤어요? 이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올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박시우에게 맞았어요. 저는 돈을 뺏겼습니다. 성희롱도 당했어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박재헌 부교육감의 집무실. 아버지, 시우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상이 왜? 닥쳐.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내 인생을 망쳤어. 아버지가 다 해결해준다고 했잖아요. 시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재현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끝장이야. 부교육감직도 정치 생명도 다 끝이라고.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교육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박 부교육감 사퇴하시죠. 교육감님.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검찰 수사도 시작됐어요. 재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시우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반성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있으세요? 아버지가 비호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때 당당했던 학생회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어요.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죠. 미영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아들의 상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이 온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담뱃불 자국이 팔에 가득했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모른 척했습니다. 교육청은 저를 협박했고요. 협박이라니요? 제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걸 빌미로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당당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떳떳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아들이 폭력을 당해도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방청객들의 분위기는 이미 뜨거웠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술집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스트레스로 자해했을 가능성은?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변호인은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주의하십시오. 재판은 미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2달 후 피고인 박시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같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 수법이 잔인했으며 시우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시우는 퇴학 처분을 받았고 재현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서울의 작은 일반고였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집밥, 작은 식당이었어요. 나이트 펄은 그만뒀죠. 어서 오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낮에 일하니 삶이 달라졌어요.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고요. 저녁 7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퇴근했어요?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민수는 이제 숨지 않았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를 당당히 밝혔죠.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준호는요? 학원 갔어요. 수학이 재밌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미영 씨, 네. 고생 많았어요. 정말로. 민수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상처 위에도 꽃은 핍니다. 민수는 미영의 귀에 속삭이듯 이야기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처럼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